그런 순간을 목격한 적이 있나요? 어느 노친네가 새벽 2시에 조용히 깨어났는데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한숨을 쉬며 조용한 어둠 속을 바라보며 왜 다시 잠들 수 없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노인의 잠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잠을 덜 자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일까요? 사실 한밤중에 깨어나는 것은 단지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전 2에서 3시에 깨는 습관 뒤에는 호르몬, 신경, 심혈관계 등 신체에서 보내는 일련의 조용한 신호가 있습니다. 이 신호들은 나의 말을 더 들어야 해라는 신호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한밤중에 깨어나는 진짜 이유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사랑하는 사람 또는 자신을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다시 잠들게 하는 방법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쉬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건강, 기억, 내면의 평화로 가는 관문입니다. 1. 나이에 따른 호르몬 변화 수면 시계가 동기화되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한밤중에 깨는 일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신체가 어떻게 변화해서 예전처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게 되었는지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조용하지만 매우 명확한 원인 중 하나는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생물학적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멜라토닌, 숙면의 열쇠. 멜라토닌은 어두워지면 신체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으로 자연스러운 수면 신호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멜라토닌이 규칙적이고 강하게 분비되어 신체가 쉽게 깊은 잠에 빠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오후 11시에서 오전 3시 사이에 분비가 활발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멜라토닌의 양은 크게 감소합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깊은 잠에 빠지기 어려움. 한밤중에 쉽게 깨어난다. 특히 오전 2에서 3시는 멜라토닌 수치가 가장 낮아지는 시간으로 노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깨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커튼을 눈 위로 반쯤 걷어 올려 뇌가 깨어날 시간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코르티솔, 신체의 조용한 깨우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오전 2시쯤부터 점유하기 시작합니다. 코르티솔은 신체가 경계심을 유지하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호르몬으로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기 위해 아침에 대량으로 분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 코르티솔은 오전 5에서 6시경에 점차 증가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코르티솔 수치가 일찍 상승하기 시작해 신체가 잘못된 시간에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새벽 2시나 3시에 갑자기 깨어나서 아직 졸린데도 불안하게 누워있는 거예요. 생물학적 시계가 더 일찍 설정되면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생물학적 시계입니다. 어릴 때는 정해진 시간에 움직인다. 밤에는 깊은 잠을 자고 아침에는 깨어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계는 앞으로 이동하여 저녁에 일찍 잠들고 밤에 일찍 깨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이 종종 자신이 불면증을 앓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사실 신체는 단지 생물학적 리듬에 따라 작동할 뿐이며 이는 실제 생활 시계와 동기화되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메시지. 오전 2에서 3시에 일어난다고 해서 아프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의 내면이 조금 변했다는 신호일 뿐이며 새로운 생물학적 리듬에 맞춰 생활 환경, 조명, 수면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수면은 낭비가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생물학적 시계를 리셋하는 법을 배워야 할 뿐입니다. 야뇨증과 방광 약화, 초대받지 않은 깨어남. 당신이나 나이 많은 사랑하는 사람이 한밤중에 깨어난 적이 언제였는지 떠올려보세요. 몇 시간 잠을 자고 나면 하복부의 압박감 때문에 깨어나야만 하는 경우가 있나요? 화장실에 가서 다시 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원래의 편안함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야뇨증, 수면이 여러 구간으로 나뉘는 야뇨증은 보이는
신경계가 깨어나면 다시 깊은 잠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졸린데도 화장실에 간 후 몇 시간 동안 깨어 있는 것입니다. 방광이 약하다는 것은 노화의 징후이자 자연스러운 탄력성 상실의 징후입니다. 방광은 어릴 때 매우 잘 늘어날 수 있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방광 근육이 약화됨, 소변량 감소, 소변이 가득 차지 않았더라도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더 일찍, 더 강하게 온다. 또한 전립선 비대증, 남성, 이나 요로감염, 방광 탈출증, 여성과 같은 흔한 질병으로 인해 노인들은 밤새도록 방해받지 않고 잠을 자기 어렵습니다. 주의할 점, 소변이 마려운 느낌은 때로는 방광이 아니라 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노인의 신경계가 과민해져 방광이 실제로 가득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뇌에 거짓, 배뇨 신호를 보냅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오줌을 누지 않고 깨어나고 평소처럼 다시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야뇨증을 개선하는 자연적 솔루션. 충분한 물을 마시되 하루 종일 균등하게 나누어 마시고 오후 7시 이후에는 너무 많이 마시지 마십시오. 늦은 오후에는 커피, 차, 진한 소금국, 알코올을 피하세요. 취침 1시간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세요. 하복부를 가볍게 마사지하거나 따뜻한 수건과 피마자유를 10분 동안 사용하세요. 밤에 여전히 자주 소변을 본다면 전립선, 남성 또는 방광, 여성 검사를 받으세요. 마지막 메시지. 야뇨증은 당장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간 지속되면 조용한 수면 도둑이 되어 노인은 항상 무기력함을 느끼고 집중하기 어려워하며 낮에 짜증을 냅니다. 방광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신체에 필요한 만큼의 수면을 되찾으세요. 3. 신경증 및 세로토닌 결핍. 마음이 편안하게 잠들지 못하게 할 때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이 한밤중에 눈을 크게 뜨고 깨어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야뇨증 때문이 아니고 소음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왜 깨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불안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니 다시 잠들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습관이나 심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경계 기능 장애나 세로토닌 결핍보다 더 깊은 생물학적 원인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밤중에 파도를 뛰어넘을 때 신경계는 노화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중추신경계는 본래의 안정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조화롭게 작동하는 수면, 감정, 기억을 제어하는 영역이 이제 약간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잠이 단편화되어 쉽게 깨어납니다. 사소한 소음, 불편한 감정 또는 자신의 생각에 쉽게 자극을 받음, 생각의 흐름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 즉 마인드 레이스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흐릿한 게 세로토닌 부족이 수면 부족의 원인이며 걱정이 계속해서 조용히 문을 두드립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며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전구체이기도 합니다. 노인의 경우 세로토닌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합니다. 가벼운 불안, 기분 변화, 심지어 일시적인 우울증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안함, 생각이 너무 많음, 모든 것을 두려워함 등의 감정이 밤에 더 자주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수면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적으로 피곤함을 느끼고 한밤중에 깨어났을 때 다시 잠들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경을 진정시키고 더 쉽게 잠들 수 있을까요? 저녁에는 스트레스가 되는 뉴스를 제한하세요. 오후 8시 이후에는 휴대전화나 TV를 사용하지 마세요. 파란 빛은 세로토닌을 감소시킵니다. 가벼운 허브차, 국화차, 공잎차, 구기자차를 마셔보세요. 478 호흡 또는 심호흡을 연습하세요. 4초간 흡입, 7초간 숨 참기, 8초간 천천히 숨을 내쉬세요. 호박씨, 아몬드, 익은 바나나, 세로토닌을 부드럽게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천연식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한밤중에 깨어나는 사람이 모두 방광이나 나이 때문은 아닙니다. 신경계가 예전만큼 안정적이지 않아 자신의 마음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면 불면증이 있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짜증을 내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그 대신 당신은 자신 안에 예민한 아이를 달래듯이 자신의 신경을 달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4.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뇌산소 공급이 감소합니다. 몸이 공기가 부족하다는 느낌으로 깨어날 때 아무 이유 없이 한밤중에 깨어났는데 머리가 아프고 심장이 쿵쾅거리고 약간 피곤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아니면 밤중에 잠에서 깨어나면 주변이 조용한데도 다시 잠들기 어려워하는 연로한 친척이 있나요? 아마도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환계 깊숙한 곳에 있고 내가 고통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뇌로 가는 혈액이 충분하지 않으면 뇌가 당신을 깨울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약간 경화되기 시작하고 혈관벽은 젊었을 때만큼 탄력이 없습니다. 동시에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펌핑하는 혈액의 양도 약해져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깊은 수면 중에는 뇌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신체가 비정상을 감지 방어 기제로 자동 각성. 이는 노인들이 혈액순환이 가장 느려지는 오전 2시에서 4시 사이에 깨어날 가능성이 더 높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상태가 더 악화됩니다. 고혈압, 수면 중 혈압이 약간 떨어진 뇌에 산소 부족, 경미한 뇌빈혈, 전정기능 장애, 혈중 지방 함량이 높고 지방간이 있는 경우 혈액이 걸쭉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음. 이것들은 모두 많은 노인들이 모르고 있는 침묵의 수면 질병입니다. 한밤중에 자주 깨어나면 다음 날 하루 종일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뇌로의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갑자기 깨어나면 잠이 깨게 됩니다. 신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음으로 인해 다음날 아침 피곤하고 무기력함, 일어설 때 현기증, 기억력 감소, 과민성 및 정신적 민감성 감소, 밤에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솔루션. 너무 높거나 두꺼운 베개에 누워서는 안 됩니다. 베개를 너무 높이거나 두껍게 하면 혈액이 뇌로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15분 동안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혈관이 부드럽게 확장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식사는 오후 7시 이전에 드세요. 과식하지 마세요. 동물성 지방 섭취를 제한하세요. 다음과 같은 순환을 돕는 음식을 가볍게 보충하세요. 호두, 현미, 호박, 아마씨, 꿀에 담가둔 강황, 생강 또는 마늘을 섞은 따뜻한 물. 현기증이 자주 나거나 균형 감각을 잃는다면 뇌나 경부혈관 혈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때로는 불안하거나 초조해서가 아니라 오전 2에서 3시에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에 필요한 혈액과 산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원인을 이해하면 천천히 몸을 지지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수면을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회복시켜줍니다. 노인들이 쉽게 잠들 수 있도록 돕는 방법. 1. 광선요법 및 생체 리듬 조절. 수면 시계를 재설정하세요. 많은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매일 존재하는 빛은 인간의 생물학적 시계를 조절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입니다. 노인의 경우 신체가 이전처럼 안정적인 수면각성 리듬에 따라 작동하지 않을 때 조명을 적절히 조절하면 한밤중에 더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아침 햇살은 내부 시계를 재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른 아침 오전 6시 30분 8시에 일광욕을 하면 뼈와 관절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건강에도 좋습니다. 신체가 세로토닌,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전구체를 생성하도록 자극합니다. 신체가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인식하도록 돕고 밤에 잠들기가 더 쉬워집니다. 낮 동안 졸음과 한밤중에 깨어나는 현상을 줄여줍니다. 햇빛이 드는 창문 근처나 발코니에서
영화, 태블릿 등에서 나오는 파란빛은 멜라토닌을 현저히 감소시키는데 특히 오후 8시 이후에 사용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뇌는 아직 낮이라고 생각하도록 속아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잠은 늦게 온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함. 오전 2에서 3시에 쉽게 깨어나고 다시 잠들기 어려움. 밤에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도록 돕는 팁. 눈을 편안하게 해주고 멜라토닌 분비를 돕기 위해 부드러운 노란색이나 주황색 불빛이 있는 야간 등을 사용하세요. 오후 9시 이후에는 밝은 천장 조명을 피하세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나야 할 경우 강한 백색광이나 LED 조명이 아닌 작은 야간 조명만 켜세요. 비디오에도 편안한 소리도 효과적인 지지 요법입니다. 외 악기 연주, 알파파 또는 가벼운 비소리 재생, 작은 스피커나 백색 소음 발생기를 사용하면 뇌가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잠은 단지 눈을 감고 누워있는 것 이상입니다. 이는 호르몬, 기, 심리 상태의 동기화입니다. 노인의 경우 주변 조명을 지능적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점차적으로 더 깊고 자연스럽고 완전한 수면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약은 필요 없습니다. 일상의 리듬을 이해하고 조절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수면에 도움이 되는 영양약 없이 쉽게 잠들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주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식 중 일부가 신체에서 자연스럽게 수면 호르몬을 분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반면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노인들이 한밤중에 깨어나 다시 잠들지 못하게 만드는 음식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전 2에서 3시에 깨어나는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영양 섭취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은 자연적으로 멜라토닌을 생성합니다. 트립토판은 신체에서 세로토닌, 진정 호르몬과 멜라토닌,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입니다. 저녁이나 한밤중에 깨어난 후 먹기에 좋은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익은 바나나, 기리, 호박씨앗, 아몬드, 아마씨, 호두, 따뜻한 무가당 우유 또는 견과류 우유. 이러한 음식은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쉽게 다시 잠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미네랄 마그네슘은 자연스럽게 뇌의 빛을 끄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심박수를 안정시키며 신경의 긴장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신경계가 민감한 노인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마그네슘의 천연 공급원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호박씨앗, 짙은 녹색 야채, 아몬드, 바나나, 렌즈콩, 따뜻한 물 한 잔에 약간의 강황가루와 꿀 또는 무가당 코코아 가루를 섞어 마시는 것도 잠자리에 들기 전 마그네슘을 보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오후와 저녁에는 수면을 방해하는 음식을 피하세요. 커피, 차, 다크 초콜릿 또는 에너지 드링크, 오후 2시 이후에는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너무 짜고 기름지고 매운 음식이 들어간 수프, 복부 팽창, 속쓰림, 소화불량을 유발합니다. 정제된 설탕, 사탕, 연유, 혈당 수치가 급등하여 밤중에 깨어날 수 있습니다. 깨어난 후 팁. 노인이 오전 2에서 3시에 깨어나 다시 잠들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이나 따뜻한 견과류 우유 한 잔을 마시세요. 설탕이 없는 말린 바나나 한두 개나 불린 아몬드 몇 개를 드세요. 과식을 피하고 가벼운 간식으로 몸을 진정시킨 뒤 다시 잠자리에 드세요. 간단히 말해서 잠은 부드러운 베개나 따뜻한 침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매일 당신의 몸에 무엇을 넣는지부터 시작됩니다. 올바른 식사 방법을 올바른 시간에 아는 것만으로도 단 하나의 약도 먹지 않고도 몸을 부드럽게 다시 잠들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음식이 본인의 수면에 가장 좋은 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면에 도움이 되는 영양약 없이 쉽게 잠들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주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식 중 일부가 신체에서 자연스럽게 수면 호르몬을 분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따라서 오전 2에서 3시에 깨어나는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영양 섭취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은 자연적으로 멜라토닌을 생성합니다. 트립토판은 신체에서 세로토닌, 진정 호르몬과 멜라토닌,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입니다. 저녁이나 한밤중에 깨어난 후 먹기에 좋은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익은 바나나, 기리, 호박씨앗, 아몬드, 아마씨, 호두, 따뜻한 무가당 우유 또는 견과류 우유. 이러한 음식은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쉽게 다시 잠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미네랄 마그네슘은 자연스럽게 뇌의 빛을 끄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심박수를 안정시키며 신경의 긴장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신경계가 민감한 노인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마그네슘의 천연 공급원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호박씨앗, 짙은 녹색 야채, 아몬드, 바나나, 렌즈콩, 따뜻한 물 한 잔에 약간의 강황 가루와 꿀 또는 무가당 코코아 가루를 섞어 마시는 것도 잠자리에 들기 전 마그네슘을 보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오후와 저녁에는 수면을 방해하는 음식을 피하세요.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 차, 다크 초콜릿, 에너지 드링크 섭취를 중단하세요. 너무 짜고 기름지고 매운 스프는 복부 긴장, 속쓰림, 소화불량을 유발합니다. 정제된 설탕, 사탕, 연유는 혈당 수치를 급등시켜 한밤중에 깨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